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조사 단장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시작하실 때 잠깐 인터뷰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예, 감사합니다. 네, 자체 조사다 보니까 어려우셨죠, 여러 가지로. 네,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저희가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예. 한편으로는 발표한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저희가 발표한 거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후폭풍도 걱정이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먼저 쉽게 말하면 알려버리는 통에 검찰이 알게 돼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거나 또 새로운 긁어부스럼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렇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고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수사권이 없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네. 네네.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으니까 여전히 명쾌하진 않다고 하는 대목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그 문자 전체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서 위원과 면담하셨다 들었습니다. 제발 고소 일괄 취하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까지 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미치도록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속히 고소 취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문자인데 네. 이거를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 혹은 뭐 바이버 문자 이런 거겠죠? 일반 문자로 왔습니다. 일반 전화번호로. 아, 이거는 일반 문자였습니까? 예, 일반 문자로 왔는데 예. 안 대표께서 아침 7시 5분에 왔습니다. 그게. 네. 그랬는데 그냥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9시 47분에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유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용주 의원이 보고를 예. 하니까 그러면 아까 이유미라는 사람한테 전화 문자가 하나 온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용주 의원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제 이거 문자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날 이준서 의원과 면담을 했다고 이제 문자에 나오는데 예. 이준서 의원이 뭐 그게 조작된 거는 몰랐다는 입장이니까 뭐 조작은 몰랐다고 해도 네. 그게 이제 이유미 씨가 제보자로부터 파일을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제소된 상황인데 이 임들 좀 해결해 달라. 뭐 예. 최소한 당시 상황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했죠. 한 5분 정도 만났습니다. 네. 예, 이준서 씨가. 그러면은 제 궁금증이 뭐냐면 네. 전날 이준서 의원이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소 문제가 지금 크게 곤란하게 됐으니 좀 고소 취하하도록 좀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5분 정도 했다면 네. 그 내용에 등장한 이유미 씨가 문자한 걸 굳이 확인을 안 한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김어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예. 이준서 씨가 24일 날 오후 4시경에 안철수 대표를 만날 때 예. 이유미 씨 얘기를 하고 고소 취하 얘기를 했다면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 왔을 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했겠죠. 하여튼 이유미 씨 얘기가 전혀 없었다? 예. 고소 취하 얘기도 없었고 이유미 씨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서 위원은 가서 고소 취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졌나요? 그것은 이준서 씨의 진술, 또 안철수 대표의 진술, 그 자리에 참석한 보좌관의 진술, 3명의 진술이 다 일치하는데요. 예. 뭐냐면 이준서 의원이 이제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이게 통보가 됐습니다. 네. 이준서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서 씨는 이거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검찰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대선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결국 고소돼가지고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어떻게 당에서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고 나몰라라 하냐. 이거 참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토로를 안철수 대표의 측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 측근이 야 그러면 이거 대표님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준서 씨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문준용 씨 특혜국 사건으로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이번에 조사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준서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모를 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당에서 전혀 도움이 없어서 내가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당에서 적극적으로 둬야 되니까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의 법률위원회에다 얘기해서 당신을 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얘기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정도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씨가 연관됐다는 건 얘기를 안 했다는.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유미 씨는 그걸 부탁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꼭 고소고발 취하 얘기를 꼭 해줘라.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준서에게. 근데 이준서 씨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했냐? 부탁을 받았는데도 왜 안 했냐? 자기는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 좀 당의 변호사 도움만 받으면 가서 정상적으로 그 숨겨진 소위 지금은 조작된 거죠. 소위 익수님이라는 분하고 박미주라는 분이 이유미가 보호하고 싶을 텐데 그분들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니까 자기는 고소고발 취하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를 만나고 와서 이유미 씨에게는 자기가 체면상 가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좀 다소 복잡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유미 씨는 이준서 씨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문자를 보낸 거죠. 안 대표한테. 자, 어제 이준서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준서 씨가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소고발 취하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준서 씨와 안철수 대표의 해명은 그랬다는 거고요. 네네. 그 내용은 또 뭐 검찰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벌써 하나에 7, 8분을 쓰셔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조사 첫날 여쭤본 건데 뭐 토플 학원 다녔다, 뭐 시민사회 수석 딸이 은행원이다, 딸이 문중 씨 또래다 이런 정보는 개인이 취득할 수 없지 않느냐. 이 혹시 취득 루트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유미 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이 내용을 짜집기 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파슨스를 나온 동문들하고의 대화 내용, 거기서 들은 얘기. 두 번째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미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언론에서의 내용. 이거 세 가지를 자기가 짜집기 해서 그 내용을 시나리오를 썼다.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딸이 문준용 씨 또래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저도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토플 학원을 다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 얘기가 특히 시민사회 수석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당시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런 그런 신뢰감을 주는 내용이긴 한데. 검증팀에서는 실제로 그걸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에 딸이 비슷한 나이고 실제로 은행 다니는 걸 확인해보니까 정말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다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여기다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거는 뭐 인터넷에 있다든가. 아니 당시에는 이유미 씨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6월 21일까지는 당내 어떤 사람도 이 사건에 이유미가 관련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유미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그거는 그런 세 가지 루트로 자기가 그거를 짜집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겁니다. 25일 날 그 5명이 모여가지고 이용주 원방에서 정말로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이유미 씨의 답변이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궁금증은 이게 이제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여전히 궁금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더 들어가지 못했군요. 이 부분은. 그건 이유미 씨를 조사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유미 씨를.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제가 여쭤보고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5일 기자회견, 이게 이제 선거 나흘 전에 후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인데, 네. 이게 지금 조사 결과로는 후보 당사자에게도 미리 알려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당시 당대표도 오케이, 해라, 이런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된 건데, 그럼 기자회견을 최종 승인한 건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이용주 공명추진단장이 자기 전권으로 한 거고요. 전권으로 한 걸로. 예, 그것을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요. 이 사건이 문주종식 특혜 의혹 사건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네. 당시에 당에서 하루에 4번 내지 5번씩 논평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별도로 당대표가 당시 뚜벅이 유세 중이었거든요. 후보가. 그래도 후보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당대표에게 보고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 이 자료를 이용주 의원에게 가지고 온 것이 5월 4일 오전 12시입니다. 5월 4일 오전 12시. 그리고 나서 검증 작업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5월 4일 밤 11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월 4일 밤 11시에 정하고 5월 5일 날 아침 상황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공명추진단의 부단장이 오늘 2시간 후에 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라고 거기서 그걸 가름하는 거죠. 근데 두벅이 유세를 한다 하더라도 밤 11시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얼마든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왜냐면 후보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게 사실이면 이득을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큰 피해를 보는, 적어도 후보 자신에게 검증 과정에 후보가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조작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정도는 보고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녹취록이 나온 것은 이전의 양상, 근데 녹취록은 이전과 양상하고 좀 다른 결정적인 증거인데.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또 이미 시중에 상당히 떠도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주 의원 단독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이.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 제가 스튜디오에 나오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십시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예. 대화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파슨스에 다니는 건 맞지만 입학연도가 6년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통화를 해봤거나 메일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안 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은 국민의당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안 줬고 그건 안 줬고 차후로 그분들이 이메일을 제공을 했지요. 이메일로 당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요.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이메일에 실제로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떴고 파슨스 동문이라는 것이 떴기 때문에 이메일은 맞다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이메일로 문제가 당신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오라고 기자들한테 제공을 한 거죠. 이메일 하나만 떴지 예를 들어서 문종욱 씨를 아느냐 입학연도가 그때가 맞느냐 이런 질문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야지 확인하는 건데. 메일로라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시간상 좀 촉박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모든, 메일로 미리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은 적어도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의원님 잘못이 아닌데, 단장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아닙니다.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보면 검증에 상당히 허점이 있었느냐라고 보여지기가 쉬운데요. 그 당시 또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의 검증 과정은 또 거쳤다. 이렇게 또 판단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중간 발표가 있을지 최종 발표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아무래도 연결해야 될 것 같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아까 이유미라는 사람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용주 의원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제 문자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날 이준석 의원과 면담을 했다고 이제 문자에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게 조작된 거는 몰랐다는 입장이니까 조작은 몰랐다고 해도 그게 이제 이유미 씨가 제보자로부터 파일을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제소된 상황인데 이 님들 좀 해결해 달라.
뭐 예. 최소한 당시 상황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했죠. 한 5분 정도 만났습니다. 네. 예, 이준서 씨가. 그러면은 제 궁금증은 뭐냐면 네. 전날 이준서 의원이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재소 문제가 지금 크게 곤란하게 됐으니 좀 고소 취하하도록 좀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5분 정도 했다면 네. 그 내용에 등장한 이유미 씨가 문자한 걸 굳이 확인을 안 한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금방 김어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예. 이준서 씨가 24일 날 오후 4시경에 안철수 대표를 만날 때 이유미 씨 얘기를 하고 고소 취하 얘기를 했다면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 왔을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조사 단장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시작하실 때 잠깐 인터뷰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예, 감사합니다. 네, 자체 조사다 보니까 어려우셨죠, 여러 가지로. 네,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저희가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예. 한편으로는 발표한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저희가 발표한 거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소폭풍도 걱정이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먼저 쉽게 말하면 알려버리는 통에 검찰이 알게 돼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거나 또 새로운 긁어부스럼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고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수사권이 없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네.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으니까 여전히 명쾌하지는 않다고 하는 대목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 전체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서 위원과 면담하셨다 들었습니다. 제발 고소 일괄 취하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까지 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미치도록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속히 고소 취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문자인데 이거를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 혹은 뭐 바이버 문자 이런 거겠죠? 일반 문자로 왔습니다. 일반 전화번호로. 아, 이거는 일반 문자였습니까? 예, 일반 문자로 왔는데 안 대표께서 아침 7시 5분에 왔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그냥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9시 47분에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유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당에서 전혀 도움이 없어서 내가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당에서 적극적으로 둬야 되니까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의 법률위원회에다 얘기해서 당신을 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얘기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정도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씨가 연관됐다는 건 얘기를 안 했다는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유미 씨는 그걸 부탁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꼭 고소고발 취하 얘기를 꼭 해줘라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준서에게. 근데 이준서 씨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했냐? 부탁을 받았는데도 왜 안 했냐? 자기는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 좀 당의 변호사 도움만 받으면 가서 정상적으로 그 숨겨진 소위 지금은 조작된 거죠. 소위 익수님이라는 분하고 박미주라는 분이 이유미가 보호하고 싶을 텐데 그분들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니까 자기는 고소고발 취하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를 만나고 와서 이유미 씨에게는 자기가 체면상 가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알아보겠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했겠죠. 하여튼 이유미 씨 얘기는 전혀 없었다? 예. 고소 취하 얘기도 없었고 이유미 씨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위원은 가서 고소 취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졌나요? 그것은 이준석 씨의 진술, 또 안철수 대표의 진술, 그 자리에 참석한 보좌관의 진술, 3명의 진술이 다 일치하는데요. 예.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이게 통보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씨는 이거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검찰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대선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결국 고소돼가지고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어떻게 당에서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고 나몰라라 하냐. 이거 참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토로를 안철수 대표의 측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 측근이 야 그러면 이거 대표님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준석 씨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문준용 씨 특혜국 사건으로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이번에 조사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준석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를 수 있죠. 예.